반도체 살아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신고가 행렬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신고가 후자를 보면은 역시 패키징 기판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왜 이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슈의 재구성 김진만 팀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지난번에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낮은 상황이었고 그 친구가 본 반도체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한 반도체여서 서로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나는 손실, 너는 수익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섹터별로 다른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핫한 거는 패키지 기판이 맞는지, 네. 왜 이들이 더 유독 핫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전에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되게 못 받았습니다. 그냥 부품의 일부 네.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IT 관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전만큼의 공급을 하고 있으니 수요는 증가를 했고 이제 공급은 그만큼 이제 안 나오는 실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쇼티지가 계속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비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라고 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앞다투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자막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최소 수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꽤나 큰 규모의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가 일단 현재 기판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흐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점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프에서 지지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이제 앞으로의 증설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단순 부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인 네, 상황이 그죠. 되어버렸고 증설까지도 하면서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패키지 기판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DDR5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DDR5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막 초입 구간에 들어서서 중간 정도 왔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원래 제가 고점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기판 관련주들은 아직도 내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도 좋은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DDR5 생태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12월 초 이제 이번 달 초에 인텔의 12세대 CPU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DDR5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원래 새로운 DDR4도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수요가 못 따라가는, 즉 아직 상용화가 되기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5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요도 그렇고 판매량도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초 중순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도 많이 좋아지고 관련된 CPU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DDR5의 시대는 그때서야 도약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때 돼서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주가 상태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서버용 DDR5가 굉장히 내년도엔 더 많이 팔리게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ESG 경영 관련, 즉 환경 평가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많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은 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정말 이제 서버용 D램의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DDR4랑 5랑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즉 적은 전력으로 많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DDR5가 설사 조금 비싸더라도 서버용으로 증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DDR5의 생태계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판, 이 패키지 기판 관련 주들의 주가가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게 DDR5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됐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있어 보인다. 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김숙희 님이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심택 오늘 10% 수익 받습니다. 진만님 덕에라고 했는데 진만님 덕
어디서 진마님 심택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심택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방송에서 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네. 이 심택이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데 내년에도 대장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 김진만 팀장님이 그때 심택을 꼽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타 업종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가 그 1차적인 원인이고, 일단 증설을 빠르게 했다라가 두 번째 원인인데, 일단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나고 오늘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제 김숙희님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고점 평가가 사실 신고가는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주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 45,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5만 원 중반대까지는 조금 더 리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택이 아직 이제 코리아 서킷가 현재 주가 상황은 계속 좋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심택이 가장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택 4분기 영업이익이 또 전년 동기 대비 300%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올렸고요. 지금이 또 45,000원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좀 더 눈높이를 높여보자면은 김진만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정한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 중반이 정말 최대 탑 포인트라고 보고, 이제 그 전까지 한 5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근데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가고, 이제 최대 탑 포인트가 그 정도 내년 실적을 일부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주가 프리미엄에 붙인 상황은 최대 상승 동력은 한 6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1, 2분기까지는 한 5만 원 중반대 주가만 형성해줘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 중반? 5만 원 중반으로 일단 얘기 드릴게요. 네, 그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5만 원 중반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아비코전자도 흐름 좋아요. 그런데 해성DS는 심택, 코리아 서킷만큼 안 가네요. 라고 해서 맞아요. 해성DS, 심택,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네. 여러분들이 패키징 비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데 아비코전자를 또 저희가 지난번 마감에 산다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비코전자에 대해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패키지 기판주들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비코전자를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는 아직 그 기판 내에서 부품 소켓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전력이 빠르게 돌려면은 좋은 인덕터도 필요한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DDR5 생태계 구축되면 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워 인덕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당연히 평가를 받아도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렸다라는 포인트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틀 전에 이제 마감에 삼다에서 추천해 드렸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전 기술적인 상황도 전체적인 기판주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도 아직 이제 시작 단계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안에 굉장히 섹터가 넓습니다. 기판도 안에서 이제 해성DS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제 프레임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직접 기판 생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평가. 대신 해성DS는 정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갈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비코전자도 현재 흐름상 봤었을 때 신고가를 한 번 정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수익성이 극화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심택, 아비코전자, 동진세미캠, 그리고 코리아 서킷, 반도체 관련주들 다 관심 깊게 보고 계신데요. 그럼 패키지 기판이 아직 더 상승 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DDR5 시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 무엇이 있을지 골라주세요. 저는 삼성전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가는 정말 안 가거든요. 너무 무거운 종목이죠. 네, 이제 아무래도 진짜 정말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는 기업도 몇 없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실적과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겁다라는 그런 이제 좀 꼬리표가 달라붙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한 요인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부 사업 PCB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수익성이 잘 안 나오는 이제 RF PCB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뭐 MLCC가 조금 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MLCC 관련 이제 매출도 또한 강하게 나올 것 같고 PCB 업종도 이제 삼성전기가 워낙 매출이 고부가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전반적인 분야가 고루고루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기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제 주가는 이전만큼도 못한 상황, 즉 이전에 주가 영업이익을 뽑아낼 때보다 주가랑 비슷하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덜 오른 종목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하기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대표 탑픽으로 꼽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와 심택은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장 주가 상승이 나왔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을 무엇으로 발굴해 볼까 고민했더니 삼성전기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 삼성전기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 MLCC 기판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주가가 안 갔잖아요. 안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매물 문제였나요? 수급 문제였나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사업 분야가 다 여러 개가 있다는 건 한 사업 분야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기는 MLCC 관련주로 시장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MLCC 관련돼서 조금 셧다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이 기대만큼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사실 내년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을 할 거고 특히 폴더블 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MLCC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오히려 눌렀기에 나중에 회복이 돼서 즉 MLCC 관련된 매출이 더욱더 동반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러한 것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릿 있습니다. 참 안 가는 종목, 무거운 종목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호재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정말 주가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